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저도 왔습니다. 아까 마무리할 때 비디님이 뭐 코로나 때 무슨 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한번 좀 들려주시겠어요? 어떤 얘기였는지? 아니, 저는 이 사악한 밀고자? 악의 밀고자. 악의 밀고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뭔가 남을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그런 걸 뭐 나름의 인센티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네. 보상금 제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포상금도 있고. 포상금, 네. 포상금이라고 하면 어떤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서 이제 이득을 얻어가는 제도인데 네. 그게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집단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동기를 부여해 주니까. 악의 밀고자 이야기를 듣고 코로나 때 그런 기사가 제가 봤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행안부였나? 행안부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네. 지키지 못한 것을 고발하신 분들을 표창까지 하고 포상금을 주고 하다가 이제 포상금을 너무 많이 타가니까 그거를 중단을 해서 기사가 났었거든요. 아,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 뭐라고 하더라? 포 무슨 꾼? 돈을 타가는 사람들? 네. 그런 전문 용어로 좀 꾼이라고 많이 네, 표현하긴 해요. 꾼들이 생겨가지고 그 제도를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네. 돌이켜보면 참 뭐랄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 사실 저는 굉장히 갑갑하고 힘들었는데 내 주변 마스크 쓴 사람들의 눈치까지 봐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 옆에 사람들 밀고자였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 들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아까 이야기를 듣고 이 코로나 꾼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건 어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자를 신고하면 수배자들을 신고하거나 하면 그런 건 어때요? 조금 근데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경우가 다르다. 네, 수배자들을 신고하는 것은 뭐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든데 네. 그 코로나 상황에 한정 지어서 말을 해보자면 굉장히 뭐랄까,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영업시간 그때 10시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렇죠. 굉장히 기묘한 광경들이 펼쳐졌어요. 10시만 되면 특히 막 사람들이 우르르, 네, 갑자기 다 몰려 나오는. 제가 또 홍대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10시만 되면 이제 역으로 붐비고 막 가게에서 막 빠져나오느라 난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넘어서 이제 가게를 유지를 하거나 하면은 신고가 바로 받아서 신고 먹는 영업정지 영업정지 당하고 그때 맞아,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네. 4인 이상 집합금지. 4인 이상 집합금지. 맞아요. 네, 그것도 그래서 막 5명, 6명이서 막 음식 먹으러 막 몰려다니면서 테이블 저 쪼개서 사람들 막 위반한다 이래가지고 막 쪼개고. 저도 스스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무슨 모임 같은 거 할 때 막 물론 지키긴 했지만 이거 막 남들이 보기 어떨까 하는 그 자가 검열이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마스크 안 쓰면 또 사진 찍혀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되게 폭력적인 느낌도. 또 알 수가 없죠. 그 마스크를 잠깐 이제 이렇게 습기 좀 닦으려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잠깐 벗었다 얼른 다시 썼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순간 딱 결정적으로 포착이 되면 그런 오해를 사기가 딱 좋긴 하죠. 그러니까 사진 찍히면 뭐 1초를 벗었고 뭐 1분을 벗었고 그걸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악의 밀고자 사건처럼 과연 그런 법들도 법으로서 과연 우리가 도덕적이었을까? 그런 법들이 법으로서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긴 했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코로나 때 얘기랑 이제 수배자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둘은 경우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수배자는 사회 정의 안전에 현저히 위험이 되는 사람들을 신고를 해가지고 사회의 정의와 국가의 형벌권을 보장을 하게 하는,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행동이지만 코로나 때 이렇게 포상 주고 하는 거, 글쎄요. 그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게 물론 그것도 이제 사회의 안전, 그죠. 최소한의 뭐 합의가 있긴 했겠지만, 그런 합의가 있긴 했겠지만 그거 잠깐 안 어겨서 막 이렇게 바로 전염이 되는 게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잠깐 마스크 벗었다고 해서 아니면은 4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6명이 식당에 가가지고 테이블 따로따로 앉는 게 편법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거, 그게 그렇게 전염병의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나 뭐 그런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네, 주제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다른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자, 네네. 딱 팬데믹이라는 그 특이한 상황을 고려를 하더라도 과연 그게 적절한 수준이었나에 대해서는 전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효용으로서의 가치도 있었나도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또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코로나를 잘 대처했다라는 그렇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네.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헌법 보면 우리가 저도 막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공동체 가치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네,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항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의 그 비율, 적정성에 있어서 항상 논의를 해가고 한번 돌이켜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논문도 그런 한번 수기의 과정 이런 것들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문화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어떤 문화적인 측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서, 뭐 안전 보장, 그죠? 네. 이런 것과 또 이제 개인의 자유가 대립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야 하는지는 이제 그 사회의 좀 문화적인 측면에 많이 지배가 되지 않나. 맞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죠. 아까 코로나 예시로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집단주의나 그거는 어떤 그렇죠. 가족주의 뭐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네, 네. 근데 미국은 또 전혀 안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마스크 쓰고 다녔대요. 아, 그랬더니 특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한 백인 할머니가 이 더러운 것 지 혼자 살겠다고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자기는 마스크 안 쓴 할머니인데 마스크 쓴 제 친구한테 그런 거 보고 많이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코로나 그때 상황이 떠올랐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있네요. 정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그 구석구석에 생각해볼 만한 거리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또 맥시멈님 같은 경우는 아까 북한 얘기한다고. 네. 네, 북한의 어떤 법을 좀 주로 얘기하고 싶으신? 북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북한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그런데 굉장히 북한 뉴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발언인데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 그거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북한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북한 이슈, 그렇죠. 뭐 문제, 탈북자 증언, 뭐 그죠? 최근에 그 쿠바 주재 대사였던 리이교 전 참사 네. 나와서 또 활발하게 탈북했죠. 얘기를 하고 네. 있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봅니다. 지금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에 이제 러시아한테 북한이 이제 이번 기회에 그냥 착 달라붙어가지고 파병을 열심히 파병도 하고 무기도 간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뉴스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 좀 더 흥미롭게 보는 거는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 증언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힘들게 산 얘기 들어보면 당연히 이제 극단적인 수준의 기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빠지지 않죠.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너무 끔찍한 얘기니까 일단 그리고 여기선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네.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감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감시가 엄청 심하죠. 그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북한은 5가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한다.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진정한 걔네의 어떤 좋은 이념으로는 이제 5가구 단위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이상인 건데 이제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서로를 감시하는 게 됐죠. 왜냐하면 북한 체제에 반하는 어떤 행동, 그다음에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법률에서 어긋나면 그것 자체가 좋지 않은 거다라고 가르치니까
그 교묘하게 그렇게 넘어간 거죠. 사는 사람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이제는 감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보니까. 가족들끼리도 얘기를 못 한대요. 잘 이웃들끼리 얘기 못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걸려서 다 수용소 가고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다. 흔적도 없이. 그런 얘기가 탈북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북한에서 뭐라 그러죠?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들어봤어요. 네. 우리 K-팝이나 K-드라마가 북한에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는 청소년들을 처벌을 하는 거예요. 네. 한 14살짜리 애들도 사용시키고 그랬어요. 총으로 쏴가지고. 그거 서로 다 애들끼리도 감시하게 만드는 거죠. 일찍 자수하면은 뭐 죽음은 면하게 해주겠다. 그냥 수용소 끌려가는 정도로만 해주겠다. 뭐 수용소까지 가는지 아니면 진짜 뭐 훈육만 하고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의한 법이죠. 네. 너무나 부정의한 법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하나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사실 이 논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에 그 밀고를 했던 아내가 그 당시에 법을 지킨 것인데 네.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그 법 자체가 그 나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법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나치 체제 하에서는 이게 독일 전체에 통용이 되던 법인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아내 나쁜 사람이다. 법을 이용해가지고 남편을 보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법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가 생기다 보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헤쳐지면서 법의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부분들도 우리 외부인의 시선 그리고 주로 우리가 접하는 건 탈북자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체계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법을 또 준수하고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탈북자들이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탈북자들은 또 탈북했으니까 할 수 있는 네.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묘한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꼭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옳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법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확 어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 문제인 거고. 애매한 부분이죠. 그렇죠. 또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얘기해 주신 뭐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단순히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법을 어기고 말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북한 얘기 잠깐 다시 돌아가면 네.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은 애초에 그런 비판적인 이성을 함양할 기회 자체를 안 주더라고요. 네, 네. 네. 교육 자체가 주체 사상 교육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로 그 조던 피터슨 교수랑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하고 대화 나누는 걸 들었는데 거기에는 나라는 개념이 없대요. 북한에는 I라는 개념이 오로지 we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나의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의 자유, 생각이라는 나의 것도 있을 수 권리. 없는 거. 나의 권리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법이 있어도 그것이 공동체의 어떤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위해서 지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 그렇죠. 애초에 그리고 그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권리, 나의 의무, 뭐 개인의 어떤 소유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국가가 운영되는 상태인데 네. 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쁘고 뭔가 잘못됐다 평가하는 것도 사실 외부자적인 시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악법의 효력에 대해서도 되게 말이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외부자적인 시선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외부자적인 시선은 맞는데 그 법이 너무 무도하니까 탈북을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요즘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설득한대요. 탈북을 하자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이들을 여태까지 가르치고 하는 탑다운 방식의 통제를 해왔는데 이제는 아예 다 다운 투 업으로 부모를
저기 하자고 하더라고요. 역변이 이렇게, 되는 예,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외부 문화를 계속 주입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뭐 우리가 뭐 좀 날리면 바로 그냥 떼노하지 않습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법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목숨 내놓고 그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제 논해야 되는 사회인 거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위협을 받진 않죠. 네, 물론 징역을 갔다 올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뭐 그게 사람 죽이는 문제까지도 아니고 네. 몇십 년 살 만한 문제인 것도 아니고 정말 어지간히 네, 저기 한 거 아닌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좀 생각나는 부분이 예전에 나폴레옹 시대에 네. 그 프랑스군이 러시아로 진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그게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그렇죠. 많은 병사가 죽었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는데 후퇴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화를 이렇게 찾아보면 전쟁 중에 팔이 잘리거나 네. 극심한 부상을 당한 사람들도 이 프랑스군의 입지 그 당시에 그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극심한 부상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극심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팔이 잘렸다고 어떻게 살아가? 그거 너무 진짜 거의 죽기 직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그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러시아의 진격이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팔이 잘리고 어떤 절단이 그런 큰 부상을 입더라도 계속해서 러시아까지 진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지금의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한번 그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도 한국의 법 중에서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지키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니 네. 당연히 지키죠. 근데 뭐 글쎄요 뭐 마음에 안 드는 법 글쎄요. 꼭 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규정 같은 게 규정?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데 공동체에 사실은 규정들이 뭐 하물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어느 학교에 속해 있는데 학생회비를 꼭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회비 안 냈습니다. 안 내시죠? 네. 저도 사실 마음에 안 들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뭐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걷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안 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된 게 이제 공무원들 자연차 공무원들이 이 과장에게 밥을 사주는 문화 이런 것들이 또 뉴스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거 몰랐는데. 안 그래도 그거 뭐지? 얼마 전에 공무원 합격한 친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연차 공무원들이 돈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네. 뭐 과장들에게 밥을 사주는 그런 왜요? 뭐 근원을 명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가 예전부터 어떻게 그 공무원이라는 조직 하에 존재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밝혀진 건데 정말 웃기는 문화인 것 같은데 두 분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나라면 네. 이게 생각하기가 잘 안 되는데 네. 전 비슷한 경험을 군대에서 했습니다. 그죠. 군대 있죠. 군대에서 뭘 했냐면 전역할 때 뭐 전역할 때 말고 저는 그러니까 신병이 들어오면 생활관 신병이 들어오면 마투임이죠. 네. 그러니까 내 바로 밑에 애가 들어오면 선물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부대 전체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생활관마다 문화가 다른 거지.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생활관마다 다르다 보니까. 생활관마다 다른데 저희는 좀 심했어요. 17만 원을 사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군인 월급에 그렇게 해봐야. 어쨌든 네, 그 옆 생활관은 뭐 2만 원, 좀 많이 한 3만 원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맥시멈님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는 17만 원을 했었어요. 쓰셨구나. 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뭐 저도 17만 원 받았기 때문에 싫다 그랬는데도 했어요. 군대장이 검사까지 하더라고요. 17만 원 쓰는지 안 쓰는지 영수증 끊어오라고. 정말요? 네. 네. 저도 17만 원 맞선님한테 받을 때 정말 좀 부담스러웠는데 일단 제 마투임한테도 해줬습니다. 해주고 밑에 후임은 그거 안 하게끔 해줬어요. 이 문제 제기 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서 제 밑에 후임부터는 17만 원 안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17만 원 받았는데 안 해주면 또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가 생기고 저거 돈 쓰기 싫어가지고 저런다 그런 말 나올 거 있고. 그래서 맥시멈님 어떤 악습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법전에 적힌 어떤 성문의 큰 것들만 다루는 것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하는 작은 규정과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집단이 가진 어떤 문화
일종의 문화죠. 그런 것들이 다 파생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룬 논문도 한번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볼 요소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런 거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 기자님께서는 뭐 얹을 말씀이 또 없으신지? 뭐 아까 뭐 부조리 얘기 이런 것들 해주시고 했는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법의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얘기해주신 그 관습 얘기도 그렇고 다 전체와 개인의 대립이 좀 굉장히 좀 두드러지잖아요. 그렇죠. 여러 부조리 같은 거 대부분 사유를 물어보면 이거 우리 집단의 결속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주지 않나? 뭐를 더 중시할 것인가? 네. 그리고 좀 그걸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대개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는 아니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라는 거는 어떤 사회적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옳을까 그를까 하는 거 이제 가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을 할 때 이걸 사회적 사실로 이제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생활에서 잘 되지는 않죠. 네, 하려고 아무래도 쉽지 노력해야죠. 않죠. 네, 맞아요. 저는 오늘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우리가 항상 나중에 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건 이랬어야 됐고 그렇죠. 이건 이랬어야 됐다가 다 판명이 나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말을 그렇게 나중에서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옳았던 건 아니에요. 항상.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대 철학도 뭐 항상 요즘에 이런 얘기 하지만 사건의 그 시작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 비판하고 뭔가 네, 그 네. 당시의 것을 이렇게 교정하려기보다는 조금 한번 이해해보려는 노력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과거를 다룰 땐 특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오늘 뭐 어떠셨습니까? 오늘 공간이 좀 바뀌었어요. 저희가 원래는 종로에서 녹음을 했는데 오늘은 역삼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오는 과정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 역삼역을 나오는데 저는 줄을 서서 나와야 되는 것에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역삼역 근처에서 네, 회사가 많으니까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존경.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마무리를 하고 고생 싶습니다. 많으셔요. 네, 훌륭합니다. 네. 그럼 오늘 녹음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요? 들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맞습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이벤트를 마지막에 안 넣었더라고요. 네, 구독을 꼭 해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 되나요? 알람 설정은 또 채널 매체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다 보습니다.